넷플릭스에서 방영되자마자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에서 탈영한 군인을 잡는 헌병, D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후 한국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세계 곳곳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던 DP라는 역할에 생소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일반 병사들이 생활하는 자대에서의 모습들이 얼마나 실제와 같이 리얼한지 아니면 내용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과장을 한 것인지가 끊임없이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은 일이고 또 겪어야 하는 일이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인데요. 사실 나 때는 더 심했다. 나 때랑 너무 똑같아서 드라마의 병장이 실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만큼 괴로웠다. 라는 등의 말로 힘든 군인 시절을 회상하곤 합니다. 군 생활이 리얼하게 나올수록 우리나라의 국방부는 당황하고 곤란해집니다. 군 생활을 너무 과장해 관객들에게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거나 이유 없이 군을 비난하게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겠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던 일은 아니다 라는 드라마 관계자의 말처럼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국인들의 단점이나 치부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 장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들을 감춰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라도 드러났으니 고쳐야 하고 그것들에 대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논쟁하고 의견을 나누며 더 나은 방향을 만들기 위해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거짓말로 잘못을 속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역시 예상에 어긋나지 않는 일본입니다. 이번에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조니 뎁이 새로운 영화에서 일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연기하는 유진 스미스라는 주인공은 미국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 스미스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전투 장면들을 찍는 종군 사진 작가입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해병대의 폭격기에 함께 탑승하여 5달 동안 많은 전투 장면들을 사진에 담았고 그는 전쟁 현장에 직접 투입된 유일한 사진 기자였습니다. 당시 그가 찍은 사진들은 실제 전쟁을 찍은 가장 충격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이판, 괌, 레이테, 유황도,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미군 해병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부상을 입어 2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기도 한 전쟁 사진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화보는 스토리를 영화 콘티처럼 미리 짜서 연출하여 찍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것은 포토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임무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연출한 사진이 사실인 양 독자에게 보여주었을 때 자신의 직업이 일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진에 있어 언제나 중심 테마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적의 모습에서 증오심이 아닌 인간애를 느꼈다 라고 얘기하며 피난민들을 보고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 그였습니다. 생존 경쟁의 살얼음판을 걷는 참혹한 전쟁에서도 가족과 친구를 잃은 군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의사, 머리 수술을 받은 아이의 사진 등 그의 사진에 찍힌 피사체의 눈빛을 보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며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는 1958년 세계의 10대 사진가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사진가임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삶을 조니 뎁이 연기했으며 영화 제목은 미나마타입니다. 이 영화는 유진 스미스의 전반적인 인생 이야기가 아닌 제목과 같이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의 그의 마지막 작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본의 미나마타로 오기 한참 전 1956년 미나마타시에서는 5살의 한 소녀가 걷거나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경련 증상을 호소했고 2일 후에는 그녀의 여동생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합니다. 그 소녀들의 엄마는 의사들에게 이웃의 딸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다고 알렸으며 집집마다 조사해 8명의 환자를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 당시 전염병이라고 추정하여 소독과 격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1950년부터 마을의 야생동물과 고양이들이 미친 듯 발작을 하다 바닷물에 빠져 죽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증상들은 수은이 포함된 조개 및 어류를 먹고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메틸수은은 인근에 있던 신일본 질소 비료회사 칫소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환자 2265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병을 미나마타 병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미나마타 병은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감각의 상실과 손발의 무감각을 가져오며 발생합니다. 환자들은 작은 물건들을 잡거나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못하게 되며 비틀거리지 않고는 걷거나 뛸 수 없게 되고 목소리가 바뀌고 보고 듣는 것과 삼키는 것까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악화되다가 심각한 경련, 혼수 상태에 빠진 후에 결국 사망하게 되며 1956년에는 사망률 35%의 결과를 낳은 무서운 병입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미나마타의 사진 기록이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단순한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1971년 유진 스미스가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나마타에서 1973년까지 살며 미나마타의 상황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유명하고 충격적인 에세이의 사진인 목욕하는 우에무라 도모코가 알려지게 됩니다. 그 사진은 욕조에서 우에무라 르코가 기형아인 그녀의 딸 도모코를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모코는 뱃속에서부터 메틸수은에 의해 중독되었고 그 사진은 유진 스미스가 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료코와 도모코의 협력을 받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작품집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진 스미스 부부는 미나마타 병을 전 세계에 알리고 희생자들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헌신했으며 보상권 및 인식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다 1972년 칫소 직원들이 이런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진 스미스를 폭행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54세의 스미스는 폭행으로부터 살아남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으며 1978년 사망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나마타 병은 칫소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칫소는 일찌감치 자사와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은폐하고 배상을 거부했었으며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탓에 지자체마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업 편에 섰었습니다. 2001년이 되어서야 피해자가 공식 집계되었고 1만 명이 넘게 보상을 받았지만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은 환자 대부분은 40, 50대인 상황에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나마타 병의 고통과 감추려고만 하는 일본 사회를 고발하는 조니 뎁의 영화 미나마타는 9월 일본 전국 개봉을 앞두고 지역의 시민들이 8월 상영회를 열기 위해 미나마타시에 후원을 신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사실에 입각했는지 여부나 제작자 의도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에 이바지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미나마타 병을 과거의 것으로 잊고 싶다는 시민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감추고 속이면 과거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은 참 한결같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근성이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의 그런 잘못들은 언젠가 세계에서 비난받으며 결국에는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